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5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8,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91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합니다. 입국자는 발열 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질문서와 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례없는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 철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에서 교민과 가족 80명을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눈병과 독감 같은 계절성 감염병이 예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52명,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8,565명, 사망자는 모두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 지역에서만 97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18명, 서울에서 12명이 늘어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6명,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 특별 검역 과정에서 5명이 확진돼 누적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407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947명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지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지 사흘 만에 추가 조치입니다.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를 확인받고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서 2주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해외 유입 확진 사례는 모두 65건입니다. 사태 초반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던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유럽발 입국자 확진자가 급증한 데 이어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 방문자도 확진됐습니다. 최근 신규 환자의 5%가 해외 유입 사례로 그만큼 해외를 통한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그런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 입국 절차 대상 확대로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천여 명에서 1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역 의료 인력 80여 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의심 증상자 증가에 대비해 임시 격리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세계적인 국경 봉쇄 속에 각지에서 고립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포함된 루손 섬이 봉쇄된 지 하루 만에 외국인에 대한 출국 통제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국내 봉쇄가 여전한 가운데 공항까지 가는 길이 막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손섬 안에 그 국제선이 뜨는 공항이 2군데 있는데 거기는 열어줬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걸렸을 때 못 가보잖아요. 한국 국적 항공사가 좌석을 늘리고 있지만 비행기 표가 계속 붕이 나는 상황. 외교부는 출국 희망 인원을 1,200여 명으로 집계했지만 루손섬에만 체류 교민이 5, 6만여 명으로 파악돼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약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일단 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150여 명이 멕시코와 칠레, 미국 등 여러 나라 관광객과 함께 고립됐습니다. Decretar emergencia nacional de un día para otro no es una solución válida. Son por lo menos una semana para prepararnos. Nosotros hicimos el chequeo, el check-in antes de 24 horas y aún así no pudimos acceder al vuelo. 정부는 멕시코가 띄우는 전세기에 한국인 관광객도 태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인회가 나서 국적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국 방안을 안내하고 돕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임시 항공편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자제해 줄 걸 재차 당부하는 한편 전례 없이 전 세계의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이란에서 한국 교민 등 8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교민과 이란 국적가족 등 80명은 이란 항공기 편으로 테헤란을 출발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유지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두바이 알막툼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갈아탔고 전세기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8시쯤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전세기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장의 확진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해당 병원장이 확진 5일 전에 중대본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건데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장 확진 소식에 코로나19 컨트롤타워는 아침부터 비상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장이 확진 5일 전인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대학 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당시 간담회는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열렸는데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중대본 1 총괄 조정관 자격으로 주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장들께 좀 협조 요청할 내용들이 있어서 계획된 회의를 일단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차관을 포함한 복지부 소속 직원 8명과 병원장 등 30여 명이 모였던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곧장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예방적 측면에서 모두 자택으로 가셔서 자가격리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걸로 하고 아침에 그 연락 받자마자 다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간담회 시기가 분당 재생병원장 발병일 직후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감염 초기 전파력이 강한 점을 고려해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와 마스크 착용 여부라거나 뭐 접촉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특성 탓에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해왔습니다. 업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의 1차 방역을 강조해왔던 터라 이번 격리 소동은 머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관 등 복지부 소속 직원 8명은 결국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된 채 의심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받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며 다우지수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1338포인트, 6.3% 폭락한 19,898에서 거래를 마감해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 한때 19,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2만 선이 무너진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17년 1월 19일 19,732에서 지난달 12일 29,551까지 약 50%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지난달 13일 이후 불과 24거래일 만에 이 모든 상승분을 거의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운 뉴욕 증시의 상승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재선 가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각 오후 1시 직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7% 급락해 모든 거래가 15분간 일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열흘 사이에 네 번째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1%, 나스닥 지수는 4.7% 각각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로 1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4% 폭락한 $20 37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해 2002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4.05% 하락한 5,080.5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지수는 5.94% 빠진 3,754.84를 기록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5.56% 내린 8,441.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는 15,120.48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는 5.61% 내린 2,388.66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전시 대통령이라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필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직원의 절반 이하만 출근하게끔 하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처음으로 카지노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1,000명 이상씩 느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까지 막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캐나다와의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무역을 제외한 이동을 금지해 당분간 인적 교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과 같다며 전시 대통령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eah, I look at it. I view it as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특히 전시의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 물자법을 필요하면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 1,000병상 규모의 해군 병원선을 배치하고 서부에도 한 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병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의 직원을 절반 이하만 출근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a mandatory statewide requirement that no business can have more than 50% of their workforce report to work outside of their home. 또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모든 카지노와 도박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카지노가 합법화 이후 문을 닫는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탈리아에서 병실과 장비,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에 따른 집중치료실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만 5천여 명에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면서 이탈리아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산 거점인 롬바르디아주의 경우 주 내에 갖춘 중환자 병상은 800여 개지만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는 이미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사망자가 400명이나 나온 베르가모시의 경우 사실상 중환자 병실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부족한 집중치료 시설을 늘리고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 장비의 보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Noi 12 posti di terapia intensiva sono sempre stati presenti, quelli sono pronti fin da subito. Altri 18 posti letto li stiamo ricavando dalle nostre sale operatorie che stiamo convertendo a terapia intensiva.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살리고자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감염 규모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2,700여 명에 달할 정도인데 이들이 현장에서 배제되면서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i personale, quindi medici e infermieri, è intorno al 20%. Vuol dire che ci sono più di 500 persone tra infermieri e medici che hanno contratto la malattia. 상황이 이렇자 이탈리아 정부는 의사 자격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올해 말 졸업 예정인 만여 명의 의대생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고육지책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장에 천막 병실을 만들고 페리 여객선을 임시병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이탈리아가 자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온갖 묘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눈병과 독감 등 계절성 감염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안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없이 한산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에 맞춰 아폴로 눈병이나 각종 결막염 등으로 환자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3월 첫째 주 안과 감염병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 꼴입니다. 지난 5년 평균인 1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자분들께서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었기 때문에 우리 안과 질환 중에서 전염성 질환인 눈병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일반화되면서 대표적인 급성호흡기 질환, 감기는 물론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3.9명꼴로 최근 5년 평균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5월 말이나 돼야 끝나던 독감 유행도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위생 이런 걸 엄청 철저히 지켰잖아요.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은 그런 질환들은 훨씬 더 감소 효과가 뛰어나겠죠. 사람들 사이 접촉이 줄면서 성 관련 질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길게 보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강풍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 태풍급 돌풍이 불고 있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최대 순간 풍속은 경기도 양주 초속 32.1m를 비롯해 강원 설악산 29.4m, 충남 예산 26.7m, 인천 24.3m, 서울 초속 13.9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한을 통과하는 차가운 저기압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지며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초속 35m가 넘는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와 함께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7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농가의 청년층이 부족해지면서 농업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농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젊은 농부 한 분을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